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천상의 목소리 김희재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제가 오히려 지음님께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김희재와 희랑별님들 저한테 오해는 푸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희재와 희랑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공식 팬카페이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수장을 맡았던 돌체라떼 분이 정말 11월 11일 새벽 2시에 그것도 찐팬으로 활동하는 30명을 강퇴시켰다면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김희재와 희랑별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돌체라떼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유에라 프로젝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방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보면은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기 때문에 김희재님 마음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김희재와 희랑별에 올라온 제 글을 몇 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식물인간이라는 표현 안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운영자 카페지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희재와 희랑별님의 정말 여러 마음이 모여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랄복지재단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걸 다 성금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많은 금액을 한 분이 어떻게 합니까? 운영진이나 카페 지기가 한 게 아니라 한 분이 의견을 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 메일을 보내신 분 제가 이왕이면은 방송에 출연하셔서 그 목소리를 담아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음님 방송 인터뷰를 보고 방송 출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무 의견도 개진 안 합니다. 묻고 답하고 그냥 MC 역할로 중립적으로만 묻고 답합니다. 김희재와 희랑별님 언제든지 좋은 의견과 제안 있으면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방송에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지음님과의 인터뷰인데요. 근데 제가 앞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게 습관처럼 옛날에 억울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란 말을 제가 잘 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만 살짝 드러내고요. 나머지는 일부러 손을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손대면은 또 그거는 또 뭐 조작이다 주작이다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음님한테도 있는 그대로 내보낸다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음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조금 더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 김희재와 희랑별, 비티재와 희랑별, 수많은 희랑별님이 있는 카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또 대구 경북 희랑별도 좋습니다. 희랑곁 희랑별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제가 인터뷰 방송 다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두 번째 통화네요. 네, 먼저 제가 좀 이제 희랑별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네, 그러니까 뭐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뭐 욕하는 건 뭐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뭐 요거도 먹으면 뭐 오래 살게 해주려고 뭐 한다는 상담 심리학 박사고 그 정도는 훈련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저는 네, 원래 김희재와 희랑별을 굉장히 주둔하는 사람인데 방법론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다 성인들이거든요. 네,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80대인 김희재 팬들도 봤어요. 근데 그 중에 그 70이 넘은 남자 올리유란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네, 제가 얘기했던 건 방법론상에서 음, 김희재와 희랑별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돌체라떼라는 분이 그런 행동을 했으면은 11월 11일 날 새벽 2시에 그것도 찐팬들 30명을 쫓아내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되게 한 80년대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고, 대신 제가 그때 지음님이랑 통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희랑별은 어디에 있더라도 희랑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뭐 제가 개그맨 출신이지만서도 뭐 리포터를 하던 MC를 하던 교수를 하던 간에 저는 KBS 개그맨 시절을 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우리 지음님께서 비티제와 희랑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11분이 도와주셨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저기 팬카페가 어디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쓰더라도 그걸 다 실어 드려야 되는 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네네. 네네네네네. 우선은 대표적으로 공카인 다음에 김희재와 희랑별에서 와주셨고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다음에 김희재와 경북 대구 희랑별, 네네네네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있어서는 김희재와 희랑별이라는 카페가 또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이름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네네네. 카페인가요? 또 다른 카페인데 이제 다음에
우리 공카가 처음에는 김희재와 유랑별이었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명칭을 변경할 때 그 사이에 네이버에 먼저 아, 김희재와 희랑별이라는 카페가 생겼죠. 먼저 생겼었구나. 예. 그래서 그 카페가 있고,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네이버에 비티제와 희랑별. 네네네네네. 네, 그리고 해외의 모든 희랑님들이 같이 모여 계시는 김희재와 월드희랑. 음, 네, 이렇게 총 6개의 카페에서 같이 네, 모여서 하신 건데, 저희는 솔직히 지금 알았어요. 저희 네네. 카페명도 서로 공유하지 않았고,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취지로 네. 함께 올려주신 그 희랑님들의 소속 카페를 다 올려주시겠다 하셔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네네네. 저희는 어느 카페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네네네. 그냥 희재님 팬이라는 거, 희랑이라는 거 하나로 모인 서폿이죠.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하더라도 뭐 경상도냐, 전라도냐, 뭐 아니면 충청도냐, 강원도냐, 제주도냐, 뭐 이런 게 다 조금씩은 소속감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소속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희랑별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다른 데서 왔으면 그거를 출처를 밝혀줘야지 사실은 저는 네네.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실히 알려드릴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네네네네네. 그리고 우리 지음님이 또 갖고 있는 생각을 또 전에 통화하시면서 왜 또 끝나면 좀 아쉬움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희랑별은 하나가 돼서 사실은 뭉쳐야 될 때지 서로 막 찢어져 갖고 싸울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의 명분이라는 게 사실은 뭐 아들이 뭐 한 7명 돼서 탑세븐도 지금 다 이렇게 해서 막 서로 막 서로 협업도 하지만서도 굉장히 내 가수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좀 가슴이 아픈 거는 지금 뭐 6개 카페든 7개 카페든 서로 모여갖고 하나로 뭉치기도 바쁜데 사실은 그 안에서 또 대표적인 공카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 교수님 방송을 보면서 네, 처음에 그러니까 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권 교수님께서도 희랑 입장이셨잖아요. 그럼요. 저도 희랑별이죠. 네, 그러니까 희랑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억울함도 있으실 것 같고, 희랑을 대변했을 때 보면 공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강제 탈퇴 당하신 분들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네, 또 공카에 계신 여러 희랑인들한테 오해의 말씀이 되신 것 같아요.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네네네. 아마 권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공카에 계신 회원님들께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혹여 이 네네네. 방송 때문에 이 인터뷰 때문에 상처받으신 공카의 네네네. 희랑님들이 계시다면 네네네. 그분들께 정말 진심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 그러면 싶었어요.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도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니 편 내 편 가르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맞아요. 예, 살면서 니 편 내 편 없어요. 다 김희재 맞아요. 팬이에요. 네, 다 희랑별이거든요. 단지 이제 지역적인 정서나 아니면은 연령층대로 정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경북 희랑이나 아니면은 뭐 김희재와 희랑별 또 요번에 또 왜냐면 강퇴당하신 마음이 아픈 네, 분들이 주쪽에서 비티제와 희랑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거고 그리고 저는 오늘요 보도 자료를 내드렸는데 예? 네, 기사가 네, 몇 개나 갔는데 네, 저는 들었어요. 예. 다른 전혀 상관없는 카페 분 걸 제가 내드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김희재를 위해서 발로 뛰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보도자료 이거 제 비용으로 다 내는 거예요. 아, 뭐 감사합니다. 남한테 하고 뭐 한 게 아니라 제가 당당히 우리 회사 이름으로 보도자료 내고 기자분들한테 부탁드린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냈던 거는 이제 그분들 이름으로 뭐 별에 대한 이야기 또 금천구에서 또 라면 사실은 100박스든 200박스든 300박스든 저는 신경 안 써요. 라면 단 한 개라도 누군가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 저는 따뜻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김희재님을 위한 두 번째 제가 약속드린 거는 사실은 이 삼성역 코엑스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성이 커요. 네, 사실은 아이돌 그룹 아니면 못 들어가는 성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김희재 님이 들어갔어? 이건 누구 작품일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는 미리 예약을 안 했다라면은 죄송한데 탑식스 누구도 지금 거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예약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음 님이 하셨고, 근데 지음 님이 저랑 이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은 비티제와 희랑별에 소속돼 있고, 월드 희랑에도 있지만서도, 김희재와 희랑별이랑 탑카페에서도 후원을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러면 그거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네. 그래서 분명히 김희재와 희랑별에서 얘기를 전해달라고 한 거는, 뭔가 여러분의 소리를 같이 해서 합심을 해서 하나로 빨리 정상화가 되자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머, 저기 편을 들어주네. 그거는 사실은 아주 지엽적인 마음이고, 지엽적인 싸움이. 아니, 제가 31년 동안 연예인하고, 제가 연예인 중에 유일한 상담심리학 박사라서 김희재를 안아주려고 하고 감싸려고 하는데, 뭐 팬카페가 7개면 어떠고 70개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자꾸 모여야지 힘이 되지, 나눠져 있으면 사실은 힘이 분산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 지음님이 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네. 네. 우선 공카 회원님들께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제가 공카 떠나오면서 네. 글을 남기고 왔어요. 근데 저는 좀 또 궁금했던 게 솔직히 네네. 여쭤보면은 지음님이랑 통화를 해보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합리적인 분이란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꼭 그분 카카오톡에 가서 프로필을 보고 사진을 꼭 봐요. 예. 왜냐면 근데 참 속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니까 좀 자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아한 연예인이고 처음 하는 덕질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은 상태에서 제가 찾아서 간 카페가 공카였었고, 네. 제가 2,000명 남짓할 때 들어갔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네. 행복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도 50대지만 정말 70대, 80대의 희랑님들이 계세요. 네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그 스밍하는 법, 뱃대 타는 법, 어찌 아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20대, 30대들한테 그거 배우면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네. 그 카페에서 제가 응원 배우면서 힐링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너무 좋아했던 공간인데, 제가 거기에서 어른들이 서로 싸우고 헐뜯고 하는 모습이 네. 저희 딸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네네네. 조금 부끄러웠어요. 좀 딸 보기에는 민망하셨겠네요. 네. 네, 그래서 마음은 거기에 두고 왔지만 네. 저희 딸이랑 같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또 저희 가족 10명이 다 희랑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는 거를 가족들이 봤을 땐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 음, 처가의 소식이 네. 시가에 공개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네네네. 그 마음에서 떠나게 된 거고요. 그러셨구나. 근데 네. 마음만은 계속 남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너무 죄송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었는데 네네네. 저는 비겁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남아 계신 희랑님들이 남아서 싸우고 계시고 정상화를 이루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힘을 좀 보태드리고도 싶은데, 네네네. 저는 제가 방법적인 면이 권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서로 보는 곳은 똑같지만 네. 가는 방법은 서로 다르잖아요. 달라요. 네, 근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조금 즐거워야지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즐겁지 네. 않으면요, 다 도태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제가 나와서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응원을 좀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뭐 김희재와 월드희랑,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김희재와 희랑별, 그리고 비티재와 희랑별이 생겼을 때도 거기도 들어갔었고,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면 또 합쳐지겠죠. 그리고 네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공카에 대한 마음은 접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거기에 계신 희랑님들이 어떤 마음인 걸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그 마음을 어찌 잊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왜 지음님이랑 또 전화 인터뷰를 했냐면요.
제가 오늘 보도자료 쓰면서 아주 절제된 언어를 썼어요. 저는 김희재와 희랑별을 욕한 적이 없고, 네. 김희재와 희랑별의 운영진이 공백 상태고, 그리고 11월 11일 날 새벽 2시에 강퇴당한 또 30명의 팬들이 나온 BTJ와 희랑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걸 팩트라고 하거든요. 네네. 팩트는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 감정 싸움을, 근데 저도 늦은 나이에 10살, 3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주로 키웠는데, 아내는 전라도 아내고, 그래서 애들한테, 아따, 너들 죽을라고, 아따, 학 조사본다, 뭐 그런 거 했는데, 근데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사랑 안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성향이에요. 방언이고 사투리거든요. 근데 나는 강원도에서 자랐고, 엄마 아버지는 경상도 분인데, 또 서울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라니까, 그게 뭐, 익숙치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익숙하게 하는데, 지금 18년 걸렸어요. 그러니 이게 쉽겠냐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은 사실은 팬덤이 조금 더 이제 강한데 보면 이제 지도자나 누가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좀 일렬로 줄이 쫙 세워지는데 사실은 여기서 서로 너무 김희재를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크다 보니까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라고 달려드는 이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나 아니면 정치 못해 하면 그건 똑같은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내 소리를 줄여갖고 남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속상했던 거는 남의 소리를 들어줘야 될 운영자가 맞아요. 낮 2시에 강퇴를 30명 해도 그건 속상한 일인데 새벽 2시에 강퇴를 했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외에는 제가 김희재와 희랑별에 대해서 마음이 저도 거기 지금 준회원인데 나도 지금 무서워서 잘릴까봐 등업을 못 해달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 BTJ와 희랑별 정회원인데 사실은 제가 직업이 7개예요. 게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탑7을 다 다루는데 그냥 탑3만 다룰 걸 괜히 내가 욕심을 냈나 보다라는 생각에서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어떡해요. 올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건 희재님 거를 제가 계속 다뤄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김희재와 희랑별, BTJ와 희랑별 또 다른 카페가 연합 카페가 됐던 하나로 모였던 간에 좀 그게 김희재가 지금 제일 불편한 사람은 김희재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희재 가운데 한 명 그 아들을 두고 네.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김희재와 희랑별과 이렇게 나눠지니까 김희재가 못 나서잖아요. 맞아요. 저는 유에라 프로젝트에서 김희재 유튜브를 막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김희재 스스로가 어느 누구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막았다고 자기 스스로 저는 유튜브 하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고요. 당분간. 그리고 요번에도 사진을 보니까 사진에도 특별한 호칭은 안 했어요. 네. 맞아요. 희랑별님들께라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우리 BTJ와 희랑별 올리유님도 일주일에 인터뷰를 한번 하기로 했고 또 지음님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또 이왕이면 김희재와 희랑별에서도 누군가 좀 그쪽 네. 목소리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는 것만 왜냐하면 욕을 하면 노란 딱지가 돼갖고요. 네. 사실은 저는 노란 딱지 붙으면 제 자존심이 상해요. 그거는 유튜브에서 뭐냐면은 이거는 너의 언어 습관이 좀 질이 낮으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광고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31년 방송한 사람으로서 노란 딱지 받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평가 절하받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개그맨들이 뭐 욕설을 하고 무슨 뭐 슈퍼챗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그 공칸회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한번 그 안에 누구가 대표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쪽 입장을 전해주면 그러면은 BTJ와 희랑별 얘기도 나가고 또 김희재와 희랑별 얘기도 나가고 또 지음님 같은 또 분 얘기도 나가고 다양한 분 얘기가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대구 경북 희랑별님도 전화해서 충분히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게 아쉽다라는 거죠. 네. 그러게요. 지금 여러 희랑님들 다들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네. 희재님이 어느 희랑 어느 한 희랑이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방송이 필요 없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네네네. 희랑들끼리는 정말 서로 희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헐뜯지 말고 우리 지금 힘 모아서 응원해도 부족한 시간에 네. 서로 힘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정말 필요한
팬덤이 우리 희랑별이 최고 지금 필요하잖아요. 다른 팬덤들 엄청 커졌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도 빨리 커져야죠. 희재님께 힘 실어 드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지금은 분란해서 싸울 때 네 편, 내 편, 네 거, 내 거가 아니라요. 네, 지금은 서로 양보해서 김희재를 밀어도 부족한 판인데 맞아요. 이 연말 앞두고 다른 가수들은 총공하고 스밍하는데 사실은 제가 김희재와 희랑별 다 보거든요. 네, 제가 준헤어지면서도 거기 아이디 비번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적에 좀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김희재가 사실은 대의명제지 자기 자존심이 사실은 대의명제가 아니에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이거는 제가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낼 거거든요. 네, 17분 51초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제가 또 자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듣고 김희재와 희랑별에서도 누구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전화가 안 와요. 근데 제가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국에 흩어져 계신 희랑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반짝반짝 다 희랑별님들 빛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서로 흩어져 있으면 그 빛이 강하지 않아요. 우리 한 곳에 모일 때 정말 찬란한 빛이 빛나거든요. 네네. 우리 희재님 위해서 지금 마음 아픈 거, 억울한 거, 속상한 거 조금씩만 내려놓으시고, 공카가 됐든 어느 카페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희랑별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조금 더 열심히 응원하는 희랑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공카에 계신 희랑님들 너무 희랑하고 사랑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오해하지 말고 조금 더 희재님만 생각하는 희랑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는요. 저는 희랑별님들이 밉지 않아요. 다 그 안에서 해도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이거를 가만두는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나 유에라 프로젝트는요. 니들 그러면 안 돼, 임마. 나도 31년 짬밥이고 나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보도자료에 한두 마디씩 넣고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빨리 수습해야 된다. 방관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본인들도 어느 편을 들어주기가 개입하기 힘드니까 맞아요. 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네. 싸움만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제가 분란의 대상이 아닌 뭔가 좀 가교 역할이 됐으면 하고 언제든지 저를 활용하시고 제가 왜 감성 분석을 못 하냐면요. 제가 감성 분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얘기를 하게 되고 저 스스로도 눈물을 흘려서 맨날 울다 끝나면요. 제가 희랑별 다 울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상담 심리 박사기 때문에 마음은 조율할 수 있는데 그럼 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지음님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듣고 또 BTJ와 희랑별 얘기도 듣고 또 김희재와 희랑별 얘기도 듣고 또 타카페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기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 거를 통해서 그래도 구독자가 11만 정도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경북 대구 경북 희랑별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김희재와 희랑도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단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빨리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못 나눈 대화는 또 조만간에 전화해서 또 저희가 전화 인터뷰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굳이 제가 일부러 편집을 하게 되면요. 자꾸 좋은 것만 내보내게 돼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보내겠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지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지음님과 제가 걱정하듯이 하루빨리 김희재와 희랑별이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지금은 사실은 멈춰 있는 겁니다. 팩트는 팩트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보고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강 이사님한테 전화해서 일 좀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전화했어요. 그리고 한번 참작해서 빨리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거기는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있고요. 또 담당 이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해야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말을 들을 분들이 아닙니다. 예. 제 영역은요. 이렇게 세상에 알려서 빨리 블리스 엔터테인먼트가 수습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한 오해는 풀어주시고요. 김희재와 희랑별, BTJ와 희랑별, 그리고 또 다른 희랑별 카페도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영찬 교수였습니다.